내가 못 올 때로 왔다냐. 아이고. 효정아, 할머니 오셨다. 네, 나가요. 아유, 애가 저렇게 궁둥이 불러도 애가 천천히라고 그래요. 어머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나래 보려고. 그냥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왔지. 어머니도 날이 대학 붙으니까 좋으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지. 전 사실 기대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나래가 이렇게 대학에 딱 붙어가지고 효도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 효정아, 너 왜 이제 나와? 부른 지가 언젠데. 책상 좀 정리하느라. 내가 뭐 1시간 늦었어? 내가 정리해놓으면 맨날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 사람이 누군데? 그건 네 방이 하도 남자방 같으니까 엄마가 예쁘게 꾸며놓는데 그거 갖고 뭐라 그러니? 그러니까요. 많이 먹고 우리 딸 이뻐져야지. 잠깐만요. 누구세요? 할머니.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시원하네. 아이고. 이쁜 게 안마도 잘하네. 아이고. 아유, 그냥 때 맞춰 잘 왔네. 자, 이거 나래 네 거. 내 거? 이게 뭔데? 야, 뜯어보자. 아유, 이제 우와. 아유, 그냥 이놈의 기집애가 그냥 언니 거를 갖다가. 자, 이거 너 대학 입학 선물. 아, 정말? 열어봐. 엄마 완전 서프라이즈네. 어때? 색깔이랑 마음에 드니? 이쁘다. 엄마, 나 이제 고3이야. 힘내라고 이런 거 받을 자격은 있다고. 언니는 이번에 대학 갔으니까 새 옷 입고 학교 가라고 사준 거지. 그럼 교복 입고 학교 가니? 언니 작년에도 10등 안에 들라고 선물 사준 적 있잖아. 엄마, 왜 엄마 자꾸 나만 차별해? 지금이 어느 때인데 큰딸 작은딸 구분하냐고. 그리고 내가 언니보다 부족한 게 뭔데? 야, 효정아. 네 시방 뭐 하는 거다냐? 할머니도 있는데 어디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었어? 그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할머니도 차별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첫째는 딸이 좋고 둘째는 아들이 아니어서 저 맨날 구박하고. 할머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큰딸 작은딸 아들딸 구분하냐고요. 무엇이여? 이놈의 기집애 그냥 할머니한테. 두고 봐요. 나 반드시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니까. 어떠신가요? 이 가족 중에도 저렇게 둘째 딸처럼 항상 저렇게 좀 아시죠? 그런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예. 항상 이렇게 그 딱딱해 보이고 같이 어울리지 못해 보이고, 할머니가 오면 옆에 붙어서 큰 딸은 이렇게 마음 붙이고 뭐 같이 지내고 그러는데 동생은 괜히 뭐 뚝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이런 아이들도 있죠. 근데 보통 둘째 딸들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 어떤 성격이건 간에 둘째 딸들이 그렇긴 한데, 특별히 이 스키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그 스키 드라마에 이어진 같은 가족이잖아요. 근데 언니는 항상 이렇게 애교도 잘 부리고 또 할머니한테 친근하게 대하고, 그런데 비해서 그 동생은 항상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해주나 보자. 나도 고3인데 내가 고3 때 언니 고3 때 어떻게 했더라? 그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언제나 그 자기가 혹시 불공평하게 이렇게 처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신경 쓰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항상 경쟁적으로 자기를 비교하는 아이들이에요. 언니가 나보다 더 대접을 잘 받으면 속상한 거죠. 언니가 학교에 들어가는 건 참 좋고 고맙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엄마의 관심과 할머니의 관심이 온통 언니에게 쏠리는 것이 뭔가 불편해지는 거죠. 자기도 그게 불편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 마음속에서 뭔가 이상하게 자꾸 경쟁하고 비교해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ENTJ, 이런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ENTJ라는 그런 성격은 외향적이면서, 그리고 그 N이라는 성격이 이상형이면서요. 그러면서 사고형, 사고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기질이 J라는 것이니까 정리형, 그런 4가지 기질이 섞여서 만든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을 한마디로, 또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사령관형이라고 불러요. 네. 사령관은 그런데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사령관이 모든 사람이 사령관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대장이 되고 싶고 항상 내가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매진하고 그 앞에 공부하는 앞에 뭐 세계를 향하여 뭐 이런 거 써놓는 애들 다 그런 애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띠띠고 공부하자 이런 애들 다 그 사령관 유형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에요. 이 아이들은 항상 어디 가도 리더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서부터 골목대장하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애들 다 몰고 다니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정말 남보다 뛰어나고 이기고 싶어하고 경쟁적으로 잘하려는 아이들이 이 사령관형인 ENTJ인 네,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그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상형이다 보니까 끝없는 가능성, 나는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큰 그림을 그려요. 비전도 보통 무슨 뭐 서울대학에 들어가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버드를 가야지 뭐 그런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사고형들은 항상 객관적으로 공평한가? 엄마가 나를 동생과 공평하게 대하나? 아니면 뭐 언니하고 공평하게 대하나? 이 상사가 나를 항상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를 항상 이렇게 공평한 대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마땅한 월급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항상 보이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조금 못한 대우를 받는다면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그리고 더 매진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를 따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또 얼마나 또 계획을 잘 세우는지. 정리도 죄인하는. 잘해요. 네. 네. 할머니가 오셔도 네. 방 정리하는 게 우선이어서 잘 나오지도 않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게 돼 있지 않으면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정돈이 안 되면 공부가 시작이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이 ENTJ들에도 주기능이 있고 열등 기능이 있죠. 이 주기능은 어떤 건가 하면 이 ENTJ는 그 사고형 T가 주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ISFP의 감정형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고형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들이 강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보다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주기능이 사고형인 이 ENTJ는 외향적이기 때문에 왕성하게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해 있는 데다가 사고형이다 보니까 목적을 향하는 그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핵심을 잘 찾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고3이다. 나는 세계를 향하여 갈 것이다. 그럼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냐.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 오늘의 계획. 그거 철저하게 지키는 아이들이에요. 그만큼 성취감도 높고 아주 잘할 수 있는 거죠. 뭐 날짜 하나 틀리는 거 일단 남은 둘째치고 자기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열등 기능이 감정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얼만큼 상처를 주는지를 잘 생각하지를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것이 옳다고 느껴지는 대로 막 얘기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상처를 줄 수 있죠. 네, 아까 스키 드라마에서도 깜짝 놀랐던 그런 상황들이 뭐냐면 할머니도 오랜만에 오셨고 지금 이제 화기애애하게 그래도 언니하고 또 대학 들어간 기쁨, 그 3년 만에 들어갔으면 사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그 언니한테 옷 사줬다고 자기 사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머니 다 계시는데도 그냥 거침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상황이 어떤가가 중요하지 않고 일단 그 생각이 떠오르면 거기다 또 외향형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직선적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이 ENTJ들은 그 칭찬이 참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비판을 잘해요. 봐서 틀리는 게 있으면 그냥 가서 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그 틀렸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라고 막 가리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상대방들한테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 대신
그만큼 자기도 완벽하게 해요. 예, 그 융통성은 좀 없긴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남한테 소리들을 얘기들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가 속상하고 그것을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야. 그게 맞지 하고 그것을 직선적으로 얘기한 게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생각 못 한다는 것 뿐이지 사실 그렇다고 그 동생이 언니나 엄마나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걔의 특성들이 항상 그렇게 나오니까 상대편들이 쟤는 왜 맨날 저래? 쟤만 나오면은 분란이야. 쟤만 나오면은 힘들어.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자랄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주기능이 사고형이고 열등기능이 감정형인 사람들이 대부분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이걸 해결하려는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남의 도움보다는 내가 그렇게 알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도움 받는 것도 싫어하고 어떤 때는 남 도와주는 것도 별로 좋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말은 또 무슨 뜻이라고 볼 수 있냐면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사람들이 접근을 잘 못해. 뭐 혼자 다 할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말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뭘 저 사람들한테 감히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관념주의자라고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이 사람들은 항상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남보다 더 성취하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 ENTJ는 에너지도 넘치고 남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목표를 삼아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사람이니까 탁월하게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예. 일을 참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네. 정말 그 말을 해도요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너무 잘해요. 저희가 미국에서 워크숍을 한번 했었는데 워크숍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유형들이 16가지 유형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 유형의 분이 한번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유형의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저희가 참 재밌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발표, 그러니까 보통 외국에 가면 제가 어디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목적을 갖고 미국에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처음 왔지만 논리적이고 아주 당당하게 저는 이곳에 이런 비전을 품고 왔습니다. 1, 저는 이걸 하고 싶고 또 2, 이렇게 하면서 탁탁탁 얘기를 잘했대요. 그러고서는 이제 뭐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집에를 가고 있는데 집에 가는 그 길에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아무개 아주 자신감 있더라. 정말 잘났더라.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내가 지금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얘기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말했을 뿐인데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하나 고 뜨끔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대 유형의 남편이었던 거죠. 그 반대 유형들은 그렇게 여자가 당당히 나서서 논리적으로 탁탁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한국인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너무 난척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 마련이죠.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건데 말이죠. 남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문제없이 받아들이죠. 저 사람 참 잘났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리더다, 이렇게 여자인 말하죠. 경우에는 좀 집안에서 얌전하게 있고 이렇길 기대하는데 이 여자가 탁 나가서 말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탁탁 시키고 일을 잘하는 걸 보면 남편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네. 아주 힘들어지고 그런 부인이 이게 뭐 좀 물러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갈등이 더 심하게 되는 특히 결혼 초에는 이 초에 안 잡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나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부인이 굉장히 지혜로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굉장히 심각하게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뭐가 문제냐고. 나는 당신을 누르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견을 발표했을 뿐인데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얘기할까 봐 내가 겁이 난다고. 그냥 그 정도만 중간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좀 위태위태한 마음이 든다. 아마 내향형 남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향형이었겠죠. 또 감정형일 수 있을 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 두 분이 정했대요. 근데 여보, 나는 어디까지가 이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지나친 거 그걸 모르겠거든. 근데 그분이 또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 둘이 정하자.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뭘 정하냐? 그래서 그 남편이 이렇게 정했대요. 부인이 막 어디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좀 지나치다 싶으면 남편이 귀를 잡는 거야. 귀를 딱 잡으면 이게 이제 그만 얘기해라 하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인이 그걸 딱 보고 아, 내가 지금 오버했구나. 그리고 금세 말을 줄이기로 네.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를 잡으면 그런 신호로 그 무언의 암묵적인 신호를 했다는 거죠. 참 지혜롭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제가 보니까 너무 잘 맞아요. 사역도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그런 그 성격에 대한 것도 그렇게 지혜롭게 풀어가시더라는 거죠. 예. 네, 이 ENTJ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죠. 남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하고 능력 발휘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리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연히 성공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 특히 내향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얘가 너무 튀는 것 같아. 네, 이렇게 그리고 보이죠. 또 너무 출세지향적이다. 넌 너무 너무 명예를 쫓는다. 너는 너무 1등을 하려고 한다. 그게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이분들은요, 만약 여가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그냥 흥청망청 노는 데 쓰는 일은 없어요. 자기 개발에 또 투자를 해요. 그래서 무슨 리더십 코스를 들으러 간다든지 뭐든지 배우러 가요. 어디 뭐 하고 있나 하면 벌써 어디 또 다른 데 가서 코스 하나 또 듣고 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니 어떻게 잘 못 될 수가 있겠어요. 이분들은 항상 모든 자기 주변의 사람도 자기와 같이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런 부모가 있으면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가 ENTJ일 때는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자기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굉장히 밀어붙이고 일을 시키고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그러는데 자기 같은 아이는 별로 없거든요. 아이들이 지난주에 봤던 이 ISFP 같은 아이들은 그저 느릿느릿하고 게을르고 그런 거를 잘 보지를 못해서 아이들하고도 갈등이 많아요. 또 이 ENTJ 같은 사람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막 같이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 있죠. 나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 사람 자꾸 같이 하자고 그러고 밤새자고 그러고 이렇게 할 때 이 힘들어서 옆에서 아, 나 하기 싫은데 하고 이렇게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ENTJ 부인이 있다면 굉장히 가정에서도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더라고요. 일단 시원시원하게 아주 해결사예요, 엄마가. 뭐든지 다 답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비전도 크게 가지고 아이들도 이렇게 식사 같은 것도 계획에 맞춰서 탁탁 해주고요. 그다음에 준비물이고 모든 이런 것도 너무나 잘 챙겨요. 왜냐하면 정리형이니까, 그리고 사고형이니까, 그리고 미래를 봐주고, 그러니까 아주 여장부 같은 엄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부모로서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아주 따끔하게, 아주 알아듣게, 정말 그렇게 혼도 낼 줄 아는 정말 아주 훌륭한 리더 같은 엄마라고 볼 수가 있죠.